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두 실근을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두 군의 곱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그런데요. 저렇게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복 2차식이 나온 거죠. 자, 복 2차식은 어떻게 풀이 가능합니까? 자,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7,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는 형태니까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7은 이퀄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7은 0 이곳에서 우리는 실근을 구하게 되죠. 그럼 이제 두 군의 곱을 이곳에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기차식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지금은 이제 그냥 인수분해 되는 1번 문제니까 좀 평이한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점검해 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뭐 절대값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3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런 범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에다가 2를 더하기 해서 4 마이너스 2 범위 해주면 되겠고요. x 범위는 이제는 2로 나누기 해서 마이너스 1,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의 정수는 0하고 1 이렇게 뭐 두 개가 있겠죠. 가볍게 두 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은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2차식 중에 0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이제 1차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 1차 부분들을 다른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이것이 이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3일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x는 3y,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 이건 이제 그 다음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3y제곱 x제곱에다가 3y제곱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그러면 12y제곱 이렇게 돼서 4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y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y제곱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은 와, 숫자가 좀 왜 이렇게 나옵니까? 마음에 안 들게. 그죠? 대입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을 대입해 주니까 그러면 x제곱은 4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다음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x과 y 값을 뭐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에다가 y제곱짜리도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좀 뭐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 할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또 3x제곱 처리가 되겠고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뭐 x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y제곱도 1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최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구했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대가 될 때는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 부분이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10 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중간에 평상시에 맨날 x값 y값 자체를 뭐 다 구하다가 제곱 형태를 구하려니까 이게 또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하가는 게 오히려 이제 풀이에 도움을 주는 건데 조금 더 낯선 형태가 돼서 살짝 산수가 좀 버벅거리 측면이 있는데, 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자, 문제 형태 파악이 제일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0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인수분해에 대해서 1차 만들어서 대입하겠다. 인수분해에서 값 구했고요. 대입을 딱 해서 나왔을 때 이게 분수 부분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y를 구할까 말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곧바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는 거니까 요게 y제곱짜리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니까 그냥 곧바로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이 제곱값 나와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다음 부분들도 대입해서 굳이 이제 x값 y값을 구하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은 반드시 이제 한 문제가 출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 둘레의 길이는 k파이다. 원 방정식 열심히 정리해서 반지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된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후변에도 더하기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3y, 요게 좀 복잡하네요. 절반의 제곱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런 형태, 즉 4분의 9를 양변에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정리한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반지름을 구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4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다가 9를 더하게 되니까 1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2분의 루트 1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둘레의 길이다. 둘레의 길이는 뭐 2파이 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루트 17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k의 제곱을 구해달라. 1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 방정식 뭐 정리만 정확하게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둘레의 길이가 2파이r이다 라는 정보 정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쭉 조절인데 열심히 푸는데 해가 없어야 되겠다. 뭐 열심히 풀면 되겠죠. 자, 7x-a, 2x-1 이렇게 전부 풀어야 되는데 좀 이항시키면 이제 5x가 되겠고요. a-1보다 작다 해서 처리가 좀 되겠고, x-1, 4x-5 처리해서 이항시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x 이항시키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x값은 2보다 크다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x값이 2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x는 5분의 a-보다 작다 되는데 해가 없으려면요, 작다 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게 5분의 a-보다 작다, 이쪽 부분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들이 없게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숫자 사이에 이제 관계가 나올 텐데 5분의 a-1하고 2하고 당연히 2가 좀 커야 되겠죠. 같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같게 되더라도 문제에서 이제 뭐 겹치는 부분, 동그라미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은 a-1이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수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값이 되면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해서 푸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각각 뭐 풀어갈 때 이제 뭐 3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 2개 풀어가는 이 부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들이 아니고요. 각각 열심히 범위 구해서 마지막에 잘 처리해주면 되죠. 교집합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큰 건 당연한데 두 숫자가 이제 어떻게 돼도 같아지더라도 같은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이제 겹치는 부분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부등호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A와 직육면체 B가 있습니다. 정육면체 A, 직육면체 B. 알겠습니다. B 물통의 가로의 길이는 물통 A 가로 B다. 그럼 가로는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정육면체 A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표시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변 길이 그럼 뭐 XX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직면체 라고 해는 B 물통의 가로의 길이는 A보다 1만큼 길고 가로 길이는 X 플러스 이렇게 길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또 1만큼 짧군요. X 1만큼 짧습니다. 높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X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물통 B의 부피가 되죠. 부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물통 B에 물을 가득 채워 A에 부었더니 이만큼 찼다. 자, A 부피는 그럼 얼마가 되죠? X 세제곱 이렇게 될 건데 이 부분에 얼마가 하면 됐다? 64분의 63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물통의 높이 뭐 정육면체에서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x에 처리됐으니까 x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주어진 식 전개해주면 x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또 x를 곱하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64분의 63 x 세제곱이 되겠고, 64를 이제 좌변에 곱하게 되면 되죠. 64x 세제곱 빼기 64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쪽이 이제 63
x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항을 쭉 시키는 거니까 요게 뭐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지워지게 되면 x 세제곱은 64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x 제곱은 6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뭐 x 값은 당연히 8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식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인데 높이가 같은 높이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좀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정육면체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처리해서 모양 만들어 놓고 이만큼 크다, 이만큼 작다, 높이는 똑같고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부피가 되겠고 뭐 이만큼이다, 뭐 이런 거 나온 부분들이니까 자 문제만 조금 당황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읽으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곡심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OC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하여 ABC 넓이와 삼각형 ADC 넓이가 같을 때 AD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걔는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하려면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 대략 6,4 해서 이제 A점을 좌표를 좀 찍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점 좌표는 2,1이면은 6이니까 토막에 뭐 좀 조금 이런 데에서 이렇게 B점 좌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까? B점 좌표 2,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C점 좌표는 4,0이니까 이렇게 돼서 C점 좌표에서 4,0 표시해 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자, OC 위를 움직이는 점, O하고 C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자, 삼각형 ABC 넓이, 지금 주어진 넓이하고 삼각형 A,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점들을 하나 좀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좀 잘 관찰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밑변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두 삼각형의 밑변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높이가 좀 똑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높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뭐 수선의 발 형태가 되는데 자, 높이라는 개념을 좀 잘 적용하고 싶으면 이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좀 긋게 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높이가 될 건데 자, 그러면 넓이가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또 똑같은 높이 형태가 돼야 되잖아. 밑변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D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OC 위에 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평행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이 부분들이 D가 되어야 됐습니까? D가 되어야 자, 똑같은 결과가 되겠다. 넓이가 이제 똑같아지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같아진 이런 좌표가 되니까 여기 좌표를 이제 x, 이렇게 제로라고 놓게 되면요. 기울기를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그 다음에 4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이게 똑같은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거꾸로 할 걸 그랬나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좌변 우변 결과가 2가 되었으니까 2를 좀 곱하기 주면 되겠습니다. 2x-4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 값은 이항시켜서 3 되겠고 2분의 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가 드디어 얻어졌습니다. D점 좌표가 2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문제에서는 또 AD의 기울기를 구하였으니까 6,4하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6에서 6-2분의 3 요게 x의 차이가 되겠고 4-0 이렇게 되니까 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2분의 9가 되겠고 4가 되는 거니까 9분의 8 이런 형태로 이제 기울기가 얻어지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 9분의 8이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아이디어 부분이 좀 잘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두 개의 도형에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밑변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높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평행선을 그어서 높이가 좀 같아지는 점들을 좀 찾아간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점과 원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기울기가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 방정식 뜩 만들게 되면요 반지름이 3 이렇게 되겠는데 A라는 점 자체가 5,0 그러면 바깥쪽에 이렇게 5,0이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하게 되면 자, 이제 뭐 쭉 이렇게 연결할 때부터 이렇게 연결할 때까지가 좀 나올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접할 때 부분 제가 그린 거니까 뭐 직각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원에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뭐 직선들을 쭉쭉쭉 그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긋게 되게 되면 뭐 중간에 있는 점 이렇게 좀 잡아서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뭐 열심히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그은 접한 이 부분들이 기울기가 지금 가장 큰 그런 기울기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그은 기울기 이제 최소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최소 기울기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구할 수 있나요? 자, 주어진 문제를 좀 잘 살피면요. 요 길이가 반지름인 3 되겠고, 요 길이는 이제 5,0에서 그랬으니까 중심하고 연결될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직선 기울기. 지금 요 직선 기울기할 때 여기를 이렇게 세타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탄젠트 세타가 직선 기울기잖아요. 그죠? 탄젠트 세타 요 부분들이 이제 직선이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울기가 이제 음이라는 건 좀 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숫자는 이제 절대값 형태의 개념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탄젠트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삼각비 정의 이런 거 조금 생각해서 탄젠트 값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매우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자, 요걸 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수식만 주로 다루기 하다가 아이디어를 좀처럼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좀 생각하는 과정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원 그리고 원 밖에서 이제 접선들을 그어갈 때, 그다음에 뭐 직선들을 그어갈 때 언제 이제 기울기가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느냐, 도형적인 모양을 조금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에 대하여 각의 이등분선 알겠습니다. 오, 여기 각을 딱 이렇게 이등분한다 이런 선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A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된 거죠. 그 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OB 위의 점 5호.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자, 이제 도형에서 좀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5의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6,8 되니까 36, 64 그러니까 100이니까 이 길이가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AB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AB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루트 여기가 이제 4제곱이 되겠고 3제곱 이렇게 처리 되네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왜 줄까요? 우리가 이제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 길이 돼 있을 때 여기 OC하고 BC 이 길이 B가 역시 또 10대 5 되는 거니까 2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C라는 것은 OB 길이를 2대 1로 내분 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0,0하고 10,5 이 부분들을 뭐 2대 1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런 거니까 뭐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3분의 20, 3분의 그다음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그런 모양.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좌표가 얻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하라. 3분의 30이니까 계산 결과는 1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내분점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 낼 때 그냥 내분점 구하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 이제 각의 이등분선 그어서 만나는 점 이런 형태니까 내분점 구하는 거에 응용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범위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3,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의 범위 표시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표시해주고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해서 사이 범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우와 감사합니다. x-5, x-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확실하게 숫자 5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이제 만족해주는 정수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이 얻어져야 되니까 좌측 부분을 가면서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표시가 이제 이렇게 이곳에 이제 A 이렇게 갖다 또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표시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4개라는 얘기는 3, 2, 1, 0, 0, 1, 2, 3 이렇게 이제 4개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A라는 숫자는 0이 돼도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고, 그거보다 보면 당연히 작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 숫자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도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범위 구해진 거 자체를 범위가 좀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해서 범위 자체만 정확하게 딱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카운팅을 좀 잘하는 거겠고 수직선에 표시하는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갖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표시해 가는 거니까 자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잘 표시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0,2와 x축의 점 t, 0 점에 대하여 점 P를 지르고 AP의 수직인 직선을 A라고 하겠습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의 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식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0,2 이렇게 좌표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t, 0가 있는데 열심히 연결을 했는데 이걸 구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수직인 걸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수직인 이 직선의 방식을 L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직선 방식을 좀 만들어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x 값이 t만큼 증가해 가는데 y 값은 이만큼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써야 될 기울기가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될 기울기 이제 L 방정식을 구하려면 L은 어떻게 되죠? 이거 이제 수직되는 거니까 뭐가 역수 곱하기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되는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2분의 t 되죠? 자, 그 다음 어떤 점을 지납니까? x-t 이렇게 해서 t, 0를 지는 직선 해주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가 부분들은 t 값이 2가 됐을 때 기울기를 구해달라. 자,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 자체가 2분의 t였거든요. 2분의 t 이렇게 돼 구하는데 이제 t 값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2가 됐다. 그럼 2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럼 이제 뭐 a 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를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우리가 이제 직선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졌는데 4,2를 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4-t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4가 되겠고 4t-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항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2차식이라 해서 근이 두 개이고 싶지만 이 부분들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t값은 몇 개가 나오겠습니다. 한 개가 나오겠습니다.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b값도 한 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L 직선 위의 모든 점 XY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점 XY니까 이 부분들에 직선을 갖다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X 제곱 이 부분들이 자 요거 Y 자리에다 이거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오호 2분의 t에다가 x-t 이렇게 된 것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ax 제곱 tx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만들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요 2차 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0보다 큰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판별식 d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a 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오호,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a가 0보다 t제곱까지 써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뭐 t제곱이 0보다 작을 일이 없으니까 1-8a가 0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1-8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의 최소값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C는 이제 8분의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A, B, C 값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8분의 1에다가 2를 더하게 해주면 되죠. 16에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 8분의 17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질문은 항목들이 좀 몇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좀 시간 내에 좀 문제에 또 좀 침착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를 보면 t, 형 되어 있고 기울기 구하고 그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구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제 L 방정식을 구했다. 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기억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 L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 기울기 이제 2분의 t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것에 이제 대입해서 찾는 거니까 간단했고요.
다음 니은 질문은 좌표지라는 거니까 주어진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이를 해서 t값 찾는 건데 뭐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수를 질문했고 그다음 디귿은 이렇게 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2차 부등식으로 갔으니까 뭐 단원을 뭐 이쪽 단원 저쪽 단원 해가면서 단원을 조금 여러 개 냈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 항목 자체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좀 뭐 너무 아이디어가 뭐 어려워서 못 풀거나 뭐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수식 쓰고 배운 단원들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3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상당히 길게 주어져 있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두 정수 AB에 대해서 모든 수산상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그렇습니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확실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문자가 돼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습니다. 1을 쓰게 되면 2a가 되겠고 2a 쓰게 되면 사라지면서 b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b제곱을 쓰니까 0 해서 자, 큰 하나점 나왔습니다. 됐죠? x-1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에서 인수분해해가지고 큰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큰 하나 1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근이 3개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세근 된다. 자, 근데 나 조건에 세근의 합이 9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호, 그럼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결과가 9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1 더하기 두 근의 합은 이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곳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에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뭐 마이너스 4다 해서 a 값을 구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a 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순서상 개수가 또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오호, 그럴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 근 하나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 주어진 2차식에서 2ax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뭐 근이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은 저 조건이 하나가 있죠. 1이라는 근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2a 더하기 b 제곱 이 부분들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a 값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b 제곱은 이 부분들이 7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요거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좀 써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정수라는 부분 읽은 것 같은데 맞죠? 정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b 값을 만족해 주는 것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7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쪽 조건에 해당하는 뭐 루트 7하고는 이제 연관성이 없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값은 정해져 있고 b 값의 개수가 쭉 나오는 거니까 이제 7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3차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주어진 시기에서 인수분해서 이렇게 근 하나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차식 문제 풀어가는 게 아니라 2차식 풀어가는 이런 형태가 딱 느낌을 딱 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신을 갖고 풀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근 뭐 세근의 합 이런 거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좀 문자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을 갖습니다라는 이제 판별식에 해당하는 이론이니까 뭐 조금 이렇게 식 자체에 뭐 조금 이제 당황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뭐 우리가 이제 무난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구성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PQ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점 와우 화려한 식들이 쫙쫙쫙 조져 있는데 이런 식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판단해 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PQ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자, A라는 점은 2분의 해서 더하겠습니다. 중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됐죠? 자, 그 다음 B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3. 자,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기억하냐 이런 얘기죠.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모양 형태.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PQ를 1대 3, 1대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B 1대 3.
뭐 1대 3 써야 되나요? 1대 3 이렇게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뭡니까? m-n 분의 mx2-nx1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C가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대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그거 길이를 PQ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의 3분의 1만큼 간 이런 좌표 C로 이렇게 쓰면 되죠. 3대 1 이런 형태. 아니군요. 3대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절반만큼 간 지점은 이제 C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뭡니까? 1대2, 오호. 이건 역시 그냥 외부점 같습니다. 그러면은 D점은 그럼 거꾸로 가 있어야죠? 거꾸로 이제 PQ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반대로 1만큼 또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가니까 이렇게 처리해준 게 1대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앞쪽 부분에 D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표시했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제 대략 이제 무엇인지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지 좀 표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기를 좀 살펴보면 자, B라는 것은 PQ를 1대 3으로 B라는 것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D점은 D점 여기인데요. AC를 A하고 C 이런 부분이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조금 간격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들이 지금 네토마크 돼 있으니까 요 간격을 그냥 대충 4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C란 점, 그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 위치에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반이니까 이 간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 간격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같은 간격 위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위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 D라는 것은 A하고 C라는 이 부분들을 이쪽으로 지금 몇 칸 간 거죠? 6칸 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몇 칸 가는 거죠? 6칸에다가 그 다음에 또 4를 추가하니까 그러면 6대 1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게 되면 약분하니까 3대 5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3대 5로 외분하는 점. 3대 4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됐죠? 니은 부분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점의 위치를 왼쪽 순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D, B, 그 다음에 A, C 이런 형태니까 위치 관계는 맞습니다. 됐죠? 자, 해서 정답은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돼가는 문제 형태인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부분들은 뭐 그럭저럭 그냥 할 만한 그런 형태라서 위치를 제가 좀 표시를 해줬는데 1대 3, 뭐 3대 1, 뭐 중점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대 2 이렇게 1대 2 되는 이런 지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들을 해서 가서 표시했는데 자, 뭐 기억은 그렇다면 수월했는데 니은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3대 4 외분.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A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점 이런 좌표를 가지고 뭐 이게 D점 좌표를 표시해 간다는 건데 매우 불편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주어진 위치들이 보니까 이 숫자가 깔끔하게 좀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1대 3 그러니까 뭐 여기 PQ 간격 자체를 4로 좀 보는 그런 관점 됐습니까? 3대 1 하게 되면 또 여기 좀 절반 형태 들어오니까 이 간격 형태의 C점 그래서 이제 상대적 위치 관계를 0, 2, 4, 6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의 이제 상대적 위치 관계에서 이제 거리 B를 좀 구해가지고 처리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맨 처음에 루트 2, 루트 5 분리수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어진 값들이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자, 그 숫자에 좀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나온 식들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또 나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벳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여기 알파벳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값, A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처리돼서 이 근을 알파벳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6 x 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면 되겠죠. 자, 계수 근들이 이제 역수 형태가 되게 되면 계수가 이렇게 써져간 순서를 이제 거꾸로 쭉 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쭉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쓰기를 진행하게 되면 상수항 버트 부분을 이창에 이렇게. 자, 이 부분들은 실은 이제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나눠서 1 더하기 x분의 2n 더하기 x제곱분의 n 플러스 6은 이꼴 제로다라는 식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제 치환 형태 이해되죠? 치환 형태가 이제 근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제 x분의 1 이런 파트 부분들을 이제 라지 x로 이제 치환한 그 모양 형태의 식을 쓰면 되는 거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식을 좀 안다면 이게 이제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범위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아야 될 정보는 a 값이 0보다 크다. 즉 n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런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n 플러스 6이 되겠고 b 값은 뭐 2n이 된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아야 될 정보 또 뭐가 있죠? 아, 판별식이 있습니다. 판별식. 근을 좀 가져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을 하게 되면 a제곱 n제곱이죠. 자, 주어진 식을 처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처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n 마이너스 3 n 플러스 2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이제 범위 표시들을 쭉쭉쭉 하면 되겠습니다. 아, 또 하나 또 식이 더 있었죠? 뭐 차이가 또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b에서 a를 빼는 거죠. b에서 a를 빼게 되면 b-a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n-6이 7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은 13보다 작다 이런 이론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시해야 될 범위가 많습니다. 자, 마이너스 2, 3에서 작다, 크다 표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현재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곳에 이제 또 13보다 작다 해서 최종 범위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여기 색칠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자연수 개수가 또 있네요. 와, 그렇다면 음수 파트 부분 요거 좀 버리고 요쪽 부분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최종 n이라는 것은 3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n을 또 개수를 구하려면 빼면 10개에다가 또 양쪽 숫자 다 안 들어가니까 하나를 더 빼서 9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방정식 이론 배웠던 부분 그 다음에 진짜 골고루 쓰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역수된 거니까 관계에서 방정식 만들어 놓는 거 여기까지 뭐 무난하게 처리가 되는데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니까 범위 그죠? 오호.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 형태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판별식도 해야 되겠고요. 근이 존재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문자 사이에 관계 주어져 있어 또 처리해 주는 부분들 됐습니까? 하하. 항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각 식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가 이제 빠짐없이 이제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고차의 부호라든지 판별식이라든지 지금 방정식이 근과 계수 관계 그런 형태에 있어서 역수 모양일 때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지금 이 역수 관계를 통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뭐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걸 통해서 뭐 계산을 통해서 보여줘도 똑같은 결과 뭐 A는 이렇게 n 플러스 6, b는 2n 이런 관계가 나올 겁니다. 뭐 2n 그다음에 여기 n 플러스 6 이런 걸 이제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서로 관계를 이용해서도 풀이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죠?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존재하는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면서 각각 주어진 식에 있는 이론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 위의 A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알겠습니다. OH 위의 점 B에서 그 다음에 선분 O에 내린 수선의 발을 I 알겠습니다. 이때 BH, BI 이 길이 O 알겠습니다. 길이가 같아지는 AB 직선을 찾는 과정이다. 증명 과정 뭐 풀어가는 과정들을 쭉 보이고 네모컬
채우는 이런 뭐 수능형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이제 따라서 풀면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O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자, 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4,3이 돼 있는 거고 0,0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매우 쉽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만 제대로 잘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가볍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점의 좌표를 B, 0이라고 하겠다. 자, B를 그러면 H하고 0 사이에 있는 그런 점 B라고 하겠다. B, 0을 놓겠다고요. 됐습니다. 이때 BI의 길이는 점 B와 O의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현명하게 4를 곱하기 해서 이항시키니까 3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처리하겠고 B, 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9 더하기 16 되겠고 B를 대입하니까 3B의 3B인데 왜 마이너스를 했을까요? 자, 3B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풀릴 때 5분의 B 값이 이제 음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해서 풀려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나 부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요 형태가 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길이는 뭐 그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b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처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3b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항시키니까 5분의 8b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처리된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쭉쭉 거의 다 풀었는데요.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 4,3이라는 점 나와 있고 지금 B를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5,0라는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요걸 빼게 되면 더하기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가 되겠고 여기 3 이렇게 되겠고 좌표는 2분의 5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y는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이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 이제 라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구했습니다. 나 다에 해당하는 숫자를 PQ, 가 라에 해당하는 숫자를 FG라고 했을 때 구해달라. 그런가요? 그럼 FP 더하기 GEQ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P라는 값을 좀 써볼까요? P가 얼마였습니까?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Q가 2분의 5인데 2배 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군요. G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F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식에다가 5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니까 10 마이너스 5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의 9에다가 5를 또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4분의 9 해서 최종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긴 과정 거쳤는데 그렇죠. 4분의 9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 살피면 역시 이렇게 대단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OA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려울 일이 없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 풀리는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되니까 뭐 평이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아니라 두 직선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해서 B 값 구해가는 거 역시 어려운 항목이 없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역시 무난하고 되죠. 오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fx, gx라고 돼 있어 뭐 표현을 바꾸고 뭐 pq라고 해서 바꿔놨지만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차분하게 주어진 정보들 하나하나 따라서 이제 뭐 풀이 과정 자체가 박스로 이제 증명처럼 쭉 나와 있는 거니까 과정을 좀 따라가면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좀 이제 살짝 좀 복잡한 형태의 유형이긴 한데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유형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 O를 한 점으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O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 다음에 교점을 또 2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분 2대 1이죠? 2대 1? 아하. 그렇다면 뭐 이게 이제 길이가 이게 또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2점 좌표 형태로 있으니까 좌표를 잡아서 표시해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A점 좌표를 A, B라고 해주면요. 그럼 C점 좌표는 2A, 2B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이제 2배 되는 거니까 각각의 좌표를 이제 2배 해서 딱 늘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이런 좌표를 그럼 뭐 C, D라고 해주면 D점 좌표는 2C, 2D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좌표를 좀 쉽게 좀 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2라는 건 또 뭐죠? 우리가 이렇게 좀 그거 가지고 만나는 이 점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건 뭘까요? 자, 저는요, CD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OCD를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D라는 선분하고 BC라는 이 선분이 좀 구워져 있는데 이 선분들은 좀 잘 생각해주면 OC의 A가 중점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중선이 바로 뭐가 되죠? 교점이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선이 교점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곧 뭘 얘기해 주는 거죠? 무게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 이 분율이 바로 뭐였다? 2였다.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게중심 3분의 1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5는 원점이 0,0이니까 그러면 여기 CD 좌표 요거 좀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2배의 그러면 A 더하기 C 하고 3분의 2배의 B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자, 2점 좌표가 10, 12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종 OAB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고 3분의 B 더하기 D 이런 형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무게중심 즉 PQ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부분들 똑같은 거니까 이제 2배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상세하니까 5,6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5,6 구했을 때 더하기 해서 뭐 11 쓰는 거는 되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자, 무게중심이 무엇입니까? 뭐 중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주어진 도형 속에서 정확하게 잘 캐치해 가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큰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2대1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A가 OC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선들이 중선이 된다. 중선이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거듭 강조합니다. 자, 이 항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항이니까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x 세제곱은 1의 두 혹은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 독특한 게 주어져 있습니다. fn을 주어져 있을 때 이것에 f1부터 2020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혹은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자, 요 2차 세계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켤레근 형태가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알파 베타라고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부터 이론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되죠? 일단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1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뭐 되겠고 뭐 베타 제곱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런 0 이런 부분들은 되겠고 그 다음 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1이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을 조금 이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fn이라는 부분들을 베타의 알파 플러스 1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데 자, 알파 플러스 1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요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1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시키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거 n제곱 그러면 이건 또 베타 곱하기 베타 n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베타 공통에다가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은가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베타 세제곱 이런 형태가 뭐 세 번마다 규칙돼 가는 거니까 뭐 알아보면 되죠. 뭐 f1 이런 부분들은 와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제곱 집어넣으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에서 소거되는 거니까 이런 거 뭐 자연스럽게 0 되겠습니다. 그럼 f2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이제 문제네요. 요게 이제 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전개해주면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이니까 됐죠. 그러면 F3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0 되겠습니다. 오, 나름 재밌는데요. 4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베타에다가 베타 4제곱 되게 되면 베타 4제곱 베타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뭐 세제곱이 1 되는 거니까 베타 남을 거고 그러면 이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와우, 남아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F5를 구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도 뭐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뭐 홀수 부분들은 뭐 할 거 없이 계속 0이군요. 그럼 이제 F6이 관심이 있는데 6제곱 하게 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세제곱 1이니까 그러면은 베타 2베타 이렇게 넣겠습니다. 되셨죠? 와, 값들이 뭐 다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7도 해야 됩니까? 7 하게 되면 6제곱에서 다 사라지면 여기 이제 베타 이렇게 남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이랑 똑같아져 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게 6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F1부터 우리가 F6까지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홀수 부분들 다 사라지고 짝수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공통에다가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또 주어진 2차식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시 0이 되겠네요. 와, 6번마다 규칙이 돼가는데 걔의 계산 결과는 0이다. 됐습니까? 하하. 이제 풀준비가 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1에서부터 F2 거쳐서 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F2020까지 갈 거니까 뭐 규칙성이니까 2020을 잽싸게 좀 나누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6으로 나누면 6, 3, 18에다가 20이 되니까 6, 3 또 18 되는 거니까 40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66은 36 처리돼서 4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식 풀이한다는 것은 F1, F2, F3, F4 뭐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1, 3 부분들이 됐으니까 2, 4에서 2하고 2 베타 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럼 또 2차 방식을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2 베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베타를 좀 구해서 2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베타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죠? 베타라는 것을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똑같은 거죠. 부호만 제가 바꿔지는 이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군요. 자, 그렇게 되면 제곱하니까 루트 3 제곱하니까 3이고 앞엔 1이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4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재미난 특징들 우리가 이제 성질들에 대해 골고루 질문 던지는 것까지 2차식 흑은 가져서 두근합 두근곱 뭐 2차식 뭐 3차 근 요거까지도 구했어야 됩니다. 뭐 근은 직접 구한 것까지 뭐 특징들인데 자, 이게 알파 플러스 1에 n승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한 건데 주어진 식을 요 사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 좀 한 문자로 해서 좀 규칙성을 알아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세 번마다 규칙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는데 와, 이거 세 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계산은 6번마다 규칙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홀수번 대입할 때는 이쪽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 이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계속된 0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좀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요. 2일 때, 4일 때, 6일 때 나온 결과들 뭐 7은 뭐 다시 대입해주면 6제곱이 1 처리되는 거니까 1 대입해주는 그런 효과니까 6번마다 규칙이라는 부분들이 이해돼서 와, 그리고 전체적인 6번마다 계산 0이 된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주면 뭐 나머지 구에서 이제 처리가 간 거니까 그 다음 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해서 뭐 사용된 이론들도 좀 많고 해서 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이론 공부들 먼저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변형된 문제들에 좀 대처를 해가는 것. 자, 이론 공부 부분 좀 해서 이제 항목들 알아보는 부분들이 공부의 좀 시작인 것 같고요. 자, 나온 식들 변형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규칙적이 될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제1사분면에 있는 두 점 AB와 원점 O에 대하여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B와 직선 OA 사이의 거리도 주어져 있고 OB의 기울기가 OA의 기울기보다 크다. 그림 모양에서 이제 B가 더 위쪽에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BG가 Y축과 평행하다. 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하다라고 돼 있을 때 OA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평행하다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행하다. 근데 여기 지금 X좌표가 6, 이렇게 시작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쭉 연결했을 때 여기 이게 무게중심이라니까 이게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중점 좌표도 지금 6,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B점 좌표도 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좌표가 666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A점 좌표 이게 지금 중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12 이렇게 되어야 되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좌표 표시를 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A, B 이렇게 표시하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0 이렇게 처리해줄 때 이제 무게중심 Y좌표가 나와있죠. 3분의 14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A 더하기 B가 14 이런 관계식도 또 하나가 좀 돼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 좀 사용 안 한 것이 거리가 6이다 하니까 이 부분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OA 직선 방정식이 좀 필요하겠고요. 직선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문자가 들어가네요. 12분의 AX 이렇게 만들게 됐고 자, 거리를 구하려니까 AX-12Y는 이꼴 제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좌표는 6,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B 관계식이 있으니까 6, B를 어떻게 할까요? B를 그냥 14-A를 할까요? 뭘까요? 좀 일단 좀 거리를 구한 식을 좀 만든 다음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리 A제곱 더하기 12제곱 12제곱 144 루트 씌우고 6a-12 일단 b로 대입을 할까요? 이 계산 결과 거리가 6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6은 약분해서 a-2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한 문자로 좀 만들어가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2배에 그러면 28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3a-28의 절대값은 있고 루트 a제곱 플러스 144. 와, 이걸 풀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풀이를 진행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와, 숫자가 커지는데 자, 꼼꼼하게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9a 제곱 빼기 2배의 3배의 28a에다가 28 제곱이 되겠고 는 a 제곱 그냥 이거 그냥 12제곱 쓰는 게 낫겠군요. 12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8a제곱이 되겠고 2 곱하기 3 곱하기 28a가 되겠고 여기를 이제 28제곱 빼기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이제 합차공식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숫자를 그냥 제곱하기보다는 합하면 30에 40 되겠고 빼면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는 순간 약분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4, 7이 28 이렇게 된 거니까 8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a제곱 되겠고 이렇게 지어주면 3, 7이 21 되겠고 21a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6이면은 2, 8, 16에서 8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8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5 곱하기 5 이런 5에다가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일일에 이제 인수분해해서 a 값이 5 또는 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y좌표 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풀어갈 때 a 더하기 b가 14인 이런 관계가 있었죠. a 더하기 b 결과가 1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a 값은 b 값보다 좀 작아야 길이가 좀 작아지는 형태인데 만약에 16 처리가 되면 b 값이 음수가 돼가지고 와, 그렇게 되면 주어진 도형에서 이 b점의 이 좌표 자체가 뭐 음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값은 얼마? 5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a 값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울기 자체가 12분의 a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12분의 5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스스로 좀 풀어가는다라는 그런 항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지만 사실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좀 간단하게 좀 이용하니까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한 이론이 사용된 건 아니죠. BG가 평행하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겠고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가 이제 중선, 중점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점 좌표. 그래서 이제 X좌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다 얻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무게중심 가르쳐줬으니까 관계식. 이때 이제 뭐 B 값이 A보다 크다 뭐 이런 정보 좀 하나 더 있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AB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리가 6이다라는 또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거리 구해가는 식에다가 제가 이렇게 집어서 식 만드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하게 이론 쓴 거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해서 열심히 산수한 부분들이고, 중간에 뭐 이론을 썼다면 무게중심 이론들이 있었겠고, 뭐 좌표 같아서, 하긴 뭐 이 좌표를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하죠. 있습니까? 이런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잘 이해하셔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m값과 그때의 세변 길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차식이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 보니까 1이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처리니까 m 되겠고, m 쓰니까 처리됐습니다. 됐죠? 그럼 x-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큰 하나가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베타를 뭐 큰 거라고 해서 좀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m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합이 4란 이야기는 1이라는 변길이가 가장 크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자, 직각삼각형 만들어갈 때 베타를 가장 긴 변을 놓고 1, 알파 이런 식으로 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1이다. 인수분해에서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요. 자, 이것에서 4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4분의 1 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는 4,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스럽게 4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2베타가 4분의 16,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베타 값이 8분의 17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알파는 또 얼마인가요? 4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8분의 32에서 17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두 변길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알았습니다. 변길이들은 1, 8분의 15, 8분의 17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변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문제에서 이제 알파, 베타 이 부분들이 애매했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와우, 64에다가 또 계산해야 되는데요. 17, 15, 35, 85, 17, 그러니까 255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뭐 대단한 거는 없는데 좀 이제 당황하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차식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해서 근 나오겠고, 2차식에서 이제 두 근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될 텐데, 근과 계수의 관계 좀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베타를 좀 크다라고 해서 삼각형 모양,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합이 4기 때문에 1이 이제 가장 긴 면이 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식 해서 대입해서 우리가 처리해 가서,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변길들을 쭉쭉쭉 얻어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점이 주어졌습니다. 5, 6, 6,5, 5,0. 그렇죠. A점, B점 6,5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0,5 되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A, B 양끝이 아닌 점에다가 D라는 점, E라는 점을 좀 이렇게 좀 만들겠다. 됐습니까? 그럼 뭐 X 좌표들은 이제 전부 6이 되겠습니다. Y 좌표를 모르니까 이제 좀 문제를 놓으면 되겠고, 어떻게 넣을까요? 뭐 A, B 넣을까요? 뭐 좌표를 근데 이제 연결시키니까 T 그러면 여기 E는 좀 낯선데, 그럼 뭐 C, CD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놓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한 점 만나는 점을 F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BCFE, BCFE 이쪽 위쪽 삼각형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OADF, 요 아래쪽 삼각형 넓이가 되겠군요. 넓이가 이제 2분의 9만큼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OECD의 기울기 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D 사이에 이게 뭐 구해야 되는 절차가 좀 많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부터 해서 좀 식을 좀 세워야 되나요? 넓이 좀 식이 됐으니까. 그럼 넓이 식을 할 때는 사각형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 공통 부분을 이렇게 좀 채워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채워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 차가 구했는데 상관이 없겠죠? 여기 좀 수월하군요. 자, 2분의 1에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밑변 길이는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높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부분이니까 여기가 D라고 나왔으면 이제 5-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1에 6 곱하기, 여기는 뭐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차이가 2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 약분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D 그 다음에 빼기 C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뭐 C 플러스 D 이 결과는 이항시켰으니까 5-2분의 3에서 이제 계산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7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나요?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기울기식이 있었으니까 기울기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6분의 C 기울기가 되겠고, 6분의 그럼 뭐가 되죠? 5-t 하고 부호를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어차피 공통 처리됐으니까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죠?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디 되죠? 약분을 좀 또 해야 되겠죠? 이 약분을 보면 3 남고 2가 남는 건가요? 그럼 이 C에다가 5-T는 이꼴 27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괜히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좀 처리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5-T 이렇게 처리해주면 C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이 C에다가 C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27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2C 제곱 플러스 3C 마이너스 27은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1, 2에다가 3, 9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C 값이 나왔습니다. C 값이 3 이렇게 처리되겠죠. C 값이 뭐 설마 또 음수는 아니겠죠. C점 좌표를 이웃에 이렇게 넣은 좌표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B점 B는 좀 주어져 있고, CD 직선 방정식을 구해가려면 D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D 값은 어떻게 되나요? C 값이 3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C 값이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D는 그러면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6,2분의 1하고 0,5를 지나는 이제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건가요? 자, 그럼 또 y 마이너스 뭐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6 빼기 6분의 여기서 빼니까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가요? 2분의 9. 그럼 약분하게 되면은 3의 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뒤에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x 플러스 y 절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니까 전체 4를 곱하기 하고 3x 플러스 4y 이항시켜서 2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5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5분의 3, 6, 18에다가 20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을 처리될 때 20이 소거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8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 B와 CD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분의 18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좌표들을 이렇게 놓고 접근해서 처리가 있고, 자, 이제 삼각형 넓이를 제가 좀 약간 센스 있게 사각형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 차이는데 제가 이제 삼각형 이렇게 형태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좀 풀이가 조금 이제 간단해진 것 같고요. 그래 봐야 뭐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에 대한 관계식 해서 이제 둘을 연립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좌표를 이렇게 찾아간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점 지난 직선 방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풀이 시키는 절차 그대로 좀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한번 미스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이제 실력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도형의 기초 이론들을 좀 알아서 문제 풀이에 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은 거니까 복습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수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